안녕하세요. 블랙 이즈 블랙의 블랙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건너뛴 것 같고 주말 건너뛰었고 오늘 시작했었고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좀 피곤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방송 자체. 그리고 아마 종목에서 어떤 특이점이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하고 해외를 같이를 하는데 해외는 이번 그러니까 시작한 지 한 2, 3주 됐나요? 이 방송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으니까 2, 3주 정도 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국내하고 국외하고 분리해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수익률을 공개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금액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조금씩 넣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수익률은 시간 지나서 뭐 공개해달라고 하면 하고 굳이 공개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하지? 뭐 어차피 뭐 화면 켜놓고 차트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쑥 둘러보고 오늘 무슨 이슈 이벤트라든지 이슈라든지 있었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되면 또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나 이야기합시다. 제가 왜 주식을 시작했냐면 제가 약간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25살에 제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아웅다웅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기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려면 숫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판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바닥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제 성격이 갖고 있는 뭐 우울한 부분 그런 게 이쪽 길을 선택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우리 밝음이들, 우리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참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댓글로 나쁜 거 쓰지도 말고 그냥 항상 웃으면서 돈 잃어도 웃고, 뭐 폭락해도 웃고, 뭐 폭락하면 다시 오를 테니까 웃읍시다 우리 밝음이들. 간단하게 이제 뭐 제 이야기 했으니까요. 오늘은 현대차 지금 제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현대차, 네이버, LG전자죠. 이거는 저번 주에 공개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간단하게 차트 한번 봅시다. 현대차부터 볼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방송하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당연히 하죠. 예측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측을 하는데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저 구간에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에 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야 당연히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대처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맥이라고 해야 되나? 흐름이 있고 흐름 중에 그 포인트점이 있잖아요. 주식의 움직임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니 그게 가치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A라는 경우로 움직이게 되면 A 다시로 나는 이렇게 할 거고 혹시 여기서 만약 B로 움직이게 된다면 난 다시 B 다시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짜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거를 봅시다. 제가 아마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주고 보시는 게 편하겠죠. 제가 아마 요때 정도에 들어왔겠죠. 그, 이제 하다 보면 뻔해요. 기술적인 거는, 기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오래 하고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했었고, 그리고 간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도 나오지 않아요. 즉 이치 앞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 메모장 같은 걸 다음에 한번 켜봐야겠다. 잠깐만요. 에이 모르겠다.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야. 그때 그런다는 건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측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예측도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고. 제가 다음에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것도 결정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에서 샀고 여기서는 그냥 관망을 한다라고 하고 아까처럼 예측하는 구간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가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3번. 지금적으로는 뭐 이 세 가지만 예측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이 안에서 다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잠시만요. 딴딴딴딴 슉 숫자. 오케이. 이런 거 이거 되더라고. 1번 2번 3번. 쉽죠? 매우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대로 쭉 간다고 하면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게 1번인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사겠죠. 비율을 좀 높이겠죠. 불타기를 할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훅 떨어지면 우리 밝은이들 얘기했잖아요. 밝아야 된다고. 좋잖아요. 이렇게 갔었으면 여기서 사는 거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사게 되게 되면 이건 됐나? 오케이. 여기서 사게 되면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 보증 비중. 그러면 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쁠 것도 없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 주식이 내가 물타기를 하든 물 탔을 때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 또는 최악의 경우 레벨업으로 해서 더 밑으로 지하 계단에서 박스 계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물타기를 해갖고 한 번의 상승만 있으면 내가 먹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거 맞다. 옛날에 그 뭐지 우리 그 카지노 같은 데 보면 한 배 베팅하고 지면 두 배 베팅하고 네 배 베팅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아요. 물타기라는 게. 근데 그쵸. 그 카지노에서는 그 방법 자체가 뭐라고 하는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해볼게요. 진다고 하죠. 확률상으로 많이 이기긴 하는데 정말 운이 지질이 나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안 되니까. 이것도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만 있다고 하면 돈 안 잃겠죠. 이거 너무 좀 쌍스러운 표현인가? 투자에 실패하지 않겠죠.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우리 발금이들한테 실패라는 건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계획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괜찮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기다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라. 저희가 이제 관심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개소세 인하 감소 땅땅땅땅땅땅. 7월 완성차 판매 코로나 후 첫 한자릿수 감소 반전 초읽기 빵빵빵빵 의미 없죠. 현대차그룹 수해지역 긴급지원 수해차량 무상점검 땅땅땅땅땅땅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7월 31만 4,097대 판매 전년 대비 22.7%.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건 이 정도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네이버. 나 아까 그 뭐였더라, 다음인거들 기사를 봤더니 바이오주 뭐 언택트 뭐 IT주에 갖고 뭐 대장주가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바뀐 이런 얘기했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왜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름적으로 왜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종목이 기웃거리다 보면은 내 투자 흐름이 변질이 돼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방법도 오염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큰 수익도 없고 당연히 큰 수익 없으니까 큰 돈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아니면 산 종목에 넣은 거는 이게 무슨 IT주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시잖아요. 좋을 것 같아. 왜?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아.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 같다까지는 그냥 나도 살게. 그리고 계속 사고. 언제까지?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내일 모레가 더 좋아질 것 같을 때까지는 사야죠. 갖고 가야죠. 그런 주의자예요. 근데 솔직히 중간에 팔 거예요. 이익 어느 정도 100% 이상 만들면. 우선 네이버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꽤 올랐죠? 잠시만요. 야, 나와라. 그거 갖고는 안 되니? 야, 보기. 현재가 표시. 그쵸. 현재가 31만 4,500원이고 4.49%면 많이 오른 거죠. 꽤 괜찮죠. 그러면 아까 그 방법대로 좀 써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해서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오른 거고 조정하고 약간 조정 횡보 상승 조정,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슉슉슉 슉슉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쯤에서 샀을 거예요. 이쯤에서 사고 나서 그림을 그렸던 건 여기다가 그릴게요. 한마디로 1번 이렇게 맨 직전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2번이 될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반등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번 예상했던 거고, 이게 2번 예상했던 거고, 이게 3번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저희가 핵심이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점하고 이 점, 그리고 요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겠죠.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이야, 형광펜으로 해야지. 여기서 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샀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에서 기술적인 거죠. 완벽하게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술적이어야 되는 전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믿음이 우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 어쨌든 이 극대로 해서 이 종목을 살 건데, 그러면 그 사는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 그러면 난 어디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샀을 때 지금 요 기본적인 세 가지 패턴의 그림을 그려놨다가 여기에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떨어졌을 때 이 언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내가 샀을 거예요. 그리고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주식을 좀 더 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살 거고, 그리고 좀 더 우선 요건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표시점 2번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갔고 이대로 쭉 간다고 하면 관망해야죠. 떨어지지도 않고 얘가 나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찍고 쭉 내려왔겠죠. 여기서 샀어요. 맞죠? 샀죠. 근데 여기 올라갔어. 근데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음, 우리 밝은이들 이제 알겠죠. 여기 어디 정도 떨어졌을 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요 두 가지 1번하고 3번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상상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게 된 거고,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요거였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내가 산 타이밍이 매수한 타이밍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 종목부터 나면 두 번째 매수할 구간은 여기였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가 나온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그림 여기까지만 보고 이 다음에도 어떤 그림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사야겠어요? 얘가 오르겠죠. 어디까지? 모르죠. 그리고 떨어지겠죠. 쭉 떨어져.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얘 밑으로 넘어지면 힘이 많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것도 보긴 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또 사겠죠. 이게 반복이겠죠. 또는 여기서 쭉 내려오게 되면 아까 3번의 반복이 될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왜냐면 난 네이버라는 종목에 대해서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쭉 내려와. 그럼 여기서 살 거예요. 이해하죠? 쉽죠? 이런 거의 반복이 저한테는 이제 주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에 근데 그러면 너무 쉽지 않냐? 할 말이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인 마인드 자기 철학이 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거야라는 게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도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할 거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얼마나 좀 약간 디테일 부분에 들어가서 잘 하느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좀 샀다, 비율을 높였다, 이 정도만 전달해 주시면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LG전자 음, 언제 샀더라? 그쵸. 음, 이때쯤에 샀어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큰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세부적인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세부적인 그림은 뭐고 큰 그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 봐봐요. 이제 2009년도부터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요. 그러면 2009년도의 그림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에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슈 공굴각절 쳤고, 11년도 크게 합시다. 12년도 이렇게 됐고, 13년도 됐고, 14년도 했다. 슝 15년도까지 이렇게 빠지고 딱 했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올랐어 이만큼. 아주 밝은 이들 좋았겠죠. 17년도네요.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또 했다가 쌍봉 만들고 떨어졌고,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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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떤 의미를 만든다라고
건 어려워요. 그건 말일 수도 있고 그냥 말을 위한 말. 그냥 단지 그냥 2009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이 종목이라는 게 14만 원까지도 갔었고 5만 원까지도 내려갔었고, 근데 요 5만 원 언저리까지 와서 사게 되면 그래도 얘는 괜찮구나 라고 하고, 최근에는 한 11만 원 정도 가게 되면 와, 그래도 최종가 거의 그럴 수 있겠구나, 가장 높은 주가로 갈 수도 있겠구나,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또 이제 이런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걸 할 때 그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을 그 전쟁에서 운영하는 부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대는 공격하는데 적합한 부대인지, 아니면 또는 이 부대는 수비하는데 적합한 부대인지, 이거를 나눈단 말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있어서는 수비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LG전자잖아. 이해됐죠? LG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백색가전의 넘버원,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술력의 LG전자, 그리고 왠지 LG전자는 호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LG전자가 4만원? 5만원? 사야지. 왜냐면 3만원, 더 사야지. 2만원, 사야지. 이게 약간 비정상인가요,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이 74,000원이야. 근데 이 종목이 살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7만원에서 한 40% 빠져서 한 4, 5만원 돼.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사서 이게 좀 더 오르고 해서 어느 순간 11만원 정도 가서 팔았을 때 100% 마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적인 부대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부대를 많이 찾아 했죠. 예를 들면 그냥 상한가 따라잡는 거, 아니면 양음양 해갖고 양봉 만들고 음봉 만들었다 양봉 만들고 칠 것 같다 싶으면 그 종목에서 가는 종목으로 많이 타는데, 그걸 저는 약간 공격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지금처럼 뭐 네이버하고 LG전자로 놓는다고 하면 뭐 대부분 저야 뭐 그 공격적이고 수비적인 걸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을 살려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공격형에 가깝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비형에 가깝고, 솔직히 현대차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아주시면, 그냥 그렇잖아요. 너무 엉뚱한 데로 많이 갔어.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종목은 좀 수비적인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코로나 때 쭉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올라왔고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본 게임인데, 딱 그냥 LG전자가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유튜브 이섭 씨가 그 140만 원짜리 LG 디스플레이 샀잖아요. 저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27인치 예전에 4K 32인치인가 뭐 큰 거 샀었는데 포토샵도 안 되고 4K로 쓰니까 글씨도 너무 작아지고 안 돼갖고 다시 팔기는 했지만, 그래서 27인치를 쓰고 있어서 모니터가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유튜버 이섭 씨는 LG에서 나온 140만 원짜리 모니터를 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LG전자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 이 느낌은 그냥 서로가 안다고 합시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냥 난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들어요.
이게 못 쫓아오면 떨어지 낙오되는 거야. 그냥 이런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을 이게 쭉 쫓아와야지 중간에 낙오하는 순간 바이바이. 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쯤에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샀었어야죠. 그래서 샀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주 움직이면 어떨까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린다고 했을 때 주가가 뭐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올랐고 내려왔고 올랐어.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서 샀어. 근데 오늘 양봉이 살짝 만들면서 이렇게 왔어. 그냥 간단하잖아. 1번 그냥 가는다.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요것만 할게. 별 그 번개표요.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애들 많잖아요. 오케이. 2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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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 4번 같은 경우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어. 그러면 내가 사는 구간은 여기 돌파는 여기서 한 번 더 살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선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어. 쭉 떨어져. 그래 떨어져라. 이만큼 왔으면 이만큼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좀 더 고려해봐야지. 살 수 있으면 사야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뜸 들이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뜸을 들여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비율을 더 추가를 했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면 블랙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3일 현대차, 네이버, LG전자 중에서 네이버하고 LG전자에 대한 그 제 계획상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서 비율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일은 어차피 네이버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뭐 살 필요 없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살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도 제가 말하는 뜸 들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움직임은 잠깐 봤고요. 지금 10시 51분이니까 잠깐만요. 막 움직인다, 막 움직인다. 그 미국 주식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만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월트 디즈니, 테슬라, 그 다음에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그쵸? 별 반응 없죠. 그냥 이 정도만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냥 월트 디즈니에 대한 그림은 요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렇게 왔고, 이야. 네, 네, 키운 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갖고, 이거 바보. 이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격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기업들, 아니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들이 뭐 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종목을 살 때 첫 번째로 산 게 월트 디즈니인 거예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간단하게 본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올라왔고 슉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코로나 터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19년 1일 여기 그냥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 움직이면 이런 식이니까 어떤 거에 대한 방향 잡기 위한 수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뭐 내일이라도 넷플릭스 그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양봉 만다면 비율을 좀 높일 거예요. 즉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때 좀 더 비율을 더 높일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국내 같은 경우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텀이 이제 당분간 없을 것 같지만,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2, 3일 안에
방향 나타난다고 하면 좀 더 비율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이 115달러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140달러까지 간다고 우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가가 153달러였으니까 153달러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153달러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그 153달러 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될 건지 그걸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가더라도 저한테는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2020년 8월 3일 이렇게 블랙 방송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내가 몇 분 한 거야? 30분간 떠들었네요. 시간 금방금방 가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니면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랙이었습니다.